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가직 7급 시험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요. 일단 시험 당일날은 자세한 총평과 해설을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좀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며칠 지나서 이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이제 최종 면접 준비 잘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국가직 7급에는 한국사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하나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또 그런 방향성을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험은 정말 깔끔하게 여러분 출제됐어요. 그래서 평이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의 공무원 시험 패턴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사 검정을 가고 있는 이 과도기에 그런 검정스러운 그런 문제도 여러분 유형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공무원 기출 문제만 봤던 분들은 조금 특히 백제 관련 문제, 백제 관복 문제 이게 조금 처음엔 당황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또 기본 개념 갖고 잘 푸셨다는 얘기를 하셔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난도 조절이 성공한 그런 시험이라는 거 강조하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렸던 부분들을 보니까 다 근현대사 부분이었어요. 저희 남부고시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이제 성적을 집어넣으셨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국사에서 틀렸던 베스트 문제 5개 중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게 현대사의 정부 수립 이후 사건이었습니다. 요게 좀 낯설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거는 국가직 9급도 마찬가지고 국가직 7급도 마찬가지인데 출제위원은 연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2017년, 2018년은 진짜 그 연도 몇 달 요 차이를 갖고 문제를 냈지만 올해는 그렇게 내지 않죠. 굉장히 세련되게 굵직한 사건의 연도를 알고 그 사건 이유를 물어보는. 그래서 통감부 시기의 정책이 아닌 거. 그래서 그 앞에 사건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부선 철도 요 시기의 사건이 아닌 것은 또 그 앞에 사건 나왔고 또 하나 1941년 올해 9급 국가직은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 포고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료 나오고 그 이후 사건 물어봤고요. 여기는 조금 여러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또 1941년 사건 알고 그에 있었던 사건 물어봤던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근현대사는 항상 주요 연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또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근대사 비율 그 다음에 근현대사 비율. 전근대사 12문제, 근현대사 8문제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근현대사 9문제로 하는데 왜 선생님은 8문제로 하나요? 그 이유는 이번 시험에 통합 문제에서 이게 특히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의병 문제에서 조선 후기 의병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이 근대사의 발전 시기의 의병 이런 의병 문제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거 그냥 전근대사 답이 전근대사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근대사로 제가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번 시험에 여기 토지에도 이것도 전근대사 문제지만 일단은 전근대사 삼국시대 이래로 고려까지의 토지에도 가장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건립 이것도 사실은 고려에 경천사지 10층 석탄 나오고 그 이후에 문화유산이 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전근대사에 집어넣으면서 조금 통합적인 그런 분류사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는 것도 좀 재밌네요. 그래서 이런 게 여러분이 또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대사 관련 문제가 일단 12문제 나오고 이런 통합 문제가 1문제 나오는데 이번 국가직 7급은 통합 문제가 3문제나 나왔다는 것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의병을 제가 전근대사에 집어넣기 때문에 이렇게 12문제, 8문제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중요하죠? 이번 시험에 정치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15문제.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여러분 정치사 문제. 삼국 발전 과정, 백제 관복 문제, 고려 광종, 고려 사건 순서, 세종, 비변사 다 여러분 이 부분들. 여기 특히 전근대사는 아주 익숙한 문제들이었고요. 근현대사 파트는 연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문제였고. 어쨌든 여기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 1문제, 임수밀란. 그 다음에 경제수 2문제, 시기별 수취제도. 조선 후기에 우리가 대동법
무슨 자 영전법 이런 거 시기 물어보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 토지에도 기본 개념을 그냥 나열하는 문제였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문화사 관련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파트가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다 어려웠던 것은 여기 정치 파트에 바로 근현대사 파트에 연도를 정확히 잡지 못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요 정부 수립 이후에 요거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틀리셨던 거. 올해 만점을 방지하는 문제는 현대사에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강의 하나하나 자 살펴볼게요. 일단 1번 난이도 하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과도기에 지금 낼 만한 문제들, 뭔가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를 일단 10문제 주고 갔는데 그 문제들이 다 난이도 하였다는 거예요. 자, 청동기 문제. 자, 옳은 거죠, 여러분. 계급 발생. 그리고 자, 지배층, 부족장이 출현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 부족장이란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자, 인물이었잖아요. 자, 여기 빗사미 토기 시자 이거는 신석기고, 자, 철제 무기 이거는 철기시대고, 그 다음 주로 동굴에서 사냥 채집 이거는 구석기였으니까 자 1번 문제 너무 쉬웠습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훅 고려 광조를 가버렸죠. 자 이거 너무 강조하는 고려사 그리고 광종의 노비안건법 이건 모든 수험생들 다 아시는 문제죠. 그래서 노비안건법 관련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광종의 정치가 아닌 거 자 답은 4번 12목의 지방간 파견은 성종의 정치기였습니다. 나머지 자 제2보 규법사 창건 그 다음에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전어 이거 다 광종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난이도 하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번 자 역대 토지에도 이런 문제 사실은 7급에서 되게 좋아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방직 준비하신 분들도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문제 너무 쉬웠지만 어쨌든 이렇게 찔끔찔끔 자 지식을 나열하는 문제들을 좀 출제자가 좀 좋아하는 패턴이긴 해요. 그리고 수험생들은 정확하게 개념을 잡지 않으면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식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약간 뇌가 좀 돌리는 그런 방향, 자 그런 경향도 있죠. 자 태조 왕건 역분전 지급. 자 그다음 통일신라 신문왕 관료전 지급 그리고 몇 년 뒤에 노급 폐지. 자 조선 세조는 현직 관료에게만 과저법을 지급하는 직전제 시에 다 맞는 지문이었고요. 자, 고려 목종은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시정전시가. 자, 고려 때 시정전시가는 목정이 아니라 경종이었잖아요. 그 목종은 뭐예요? 개정전시가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자 얼마 뒤에 있을 지방직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방직 7급은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 경제 관련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 베스트인데 이 중에 특히 전식과 시정전식과 개정전식과 경정전식과 내용은 조금 난도 있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들 다시 한번 잡기를 바라고요. 자,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난이도 자 하의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자 4번 문제 이것도 이런 연표 문제는 공무원 시험의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정말 이 기존 공무원 패턴을 유지해 주면서도 또 새로운 문제 패턴을 보여준 그래서 좀 참신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문제 너무 익숙하신 문제였잖아요. 자 고구려 진대법 자 언제 2세기 고구천하 백제 불교공인 4세기 침유학 자 신라 율령발포 6세기 법풍학 그 다음에 자 고구려 살수대첩 612년 바로 2차 여수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백제 주류성 함락 이거는 백제가 660년에 자 멸망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제 부운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식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대가야 병합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6세기 진흥왕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풍왕 다음이니까 얘는 가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낙랑고 추출 자 이거는 4세기 초 미천왕이잖아요. 늘 4세기 초 미천왕 그러면 바로 이 백제 불교 공인 4세기 후반 침량보다 이전 사건이니까 얘는 바로 가시기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백제 사비촌도 언제였습니까? 6세기 자 성왕 때잖아요. 그러면 6세기 성왕 자 우리가 성왕 때 늘 진흥왕이 자 옆에 기억나셔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이 다식이죠. 그래서 어쨌든 잠깐 자 답은 자 3번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신라가 북한산의 순수비 이거 뭐였어요? 순수비 이거는 진흥왕이었잖아요. 자 진흥왕 언제였습니까? 다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1번 문제처럼 그렇게 너무 한은 아니었죠. 어쨌든 중정도 수준으로 자 냈던 문제. 그래서 또 이것도 공무원 공부 준비하셨던 분들은 자 누구나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기본 패턴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시험은 계속 이런 패턴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훅 최익현으로 갔죠. 그러면 최익현 관련 문제는 7급 시험에서 정말 고난도로 나온 문제가 제법 있습니다. 최익현의 그냥 일대기를 아느냐. 그리고 특히 최익현은 자 이게 바로 최익현의 개항 반대 오 불가서 중에서 하나잖아요.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 직접 소리내서 읽었던 사료이기도 했었죠. 자,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적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육하는 데 있다. 저들의 무라는 너무 지나치게 사치하고 기이한 놀이개이고 손으로 만든 것이고 결국 공장 제품이다. 결국은 자 재료를 갖다 놓으면 계속 무궁무진하게 찍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것보다 자 우리는 바로 땅에서 나오는 자 유한한 것이다.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은 결국 불평등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저들은 비록 외인이지만 실은 양적이다. 이게 최익현의 외양일체론에 입각한 개양반대 오불가소 중에서 자 일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자 최익현 당연히 최익현의 여러분 일대기 꼭 보셔야 되는데 특히 최익현은 흥선대원군의 통상 거부 정책을 지지했지만 자 결국은 대원군이 하야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람이죠. 결국 뭐예요? 자 바로 상소 올렸잖아요. 대원군이 서원 철폐, 만동을 철폐하자 그거에 반발하면서 결국은 상소 올려서 대원군을 내리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던 사람. 그래서 답은 바로 3번 되는 거죠. 자 조선책략 누구나 아시죠? 조선책략은 자 청나라 사람 황준센이 쓴 거지만 누가 갖고 왔다? 김홍집이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임병창과 함께 독립의금부 여러분 최익현은 자 을사의병을 일으켰고요. 1905년 자 을사의병장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한 뭡니까? 일본에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일본이 주는 자 모든 자 곡기를 다 끊고 결국은 자 곡기를 끊게 되면서 대마도에서 순국하잖아요. 몇 년에? 1906년에. 그래서 자 임병찬은 최익현의 라인이지만 독립의금부 1912년에 만든 독립의금부에는 자 이 최익현은 자 개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자 2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너무나 잘 아시는 박은식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할 것도 없는 자 그런 문제였고 자 어쨌든 이 문제는 굳이 얘기한다면 자 난이도 중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익현은 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지방직 7급 준비하신 분들은 최익현과 함께 자 위정척사 4단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또한 의병운동의 4단계 자 우리가 1890년대 자 다시 1905년, 1907년, 1907년 자 1908년 이 4단계 다시 정확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큰 틀을 좀 잡아주시고요. 자 이어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변사. 자, 이거 여러분, 이거는 뭔가 사료가 나와서 문제는 그럴싸하지만 너무나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료였고요. 더더구나, 자, 우리가 국가직 7급 5년간 기출문제,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많이 요구하셔서, 부탁을 많이 하셨었죠. 이거는 꼭 해달라. 그래서, 자, 국가직 7급 일주일 전에 바로 여기 국가직 5년간, 자, 기출문제를 총정리하면서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주제들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비변사였었죠. 그래서 비변사 한번 가볍게 봐라. 근데 굳이 그 특강 안 들어도 비변사는 너무 많이 나왔던 여러분 또 우리가 자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 이 사료 절대 낯설지 않아요. 이 사료는 2016년 경감부 사료였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변사 관련 사료가 뭐가 있는지 몇 개 되지도 않고요. 그 사료 한번 보시면서 자 비변사 이 사료 몰라도 자 비변사는 일단 삼포이란 때 처음 설치 처음에는 임시기구 자 명종 때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 그리고 자 선조 때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 최고기구 그리고 흥선대원기 때 없어졌다. 그 다음에 원래는 자 본래 외적의 침입에 대비했던 임시기구였죠. 자,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계기로 국가의 모든 걸 담당했다. 어쨌든 여러분은 자 비변사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이것도 늘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니었죠. 그래서 다음 무난하게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7번 의병운동. 자, 이거 여러분 결국 뭐냐면 출제자가 고민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냥 무모하게 문제되지 않고 의병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자, 역대 우리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 그 의병들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럴 때 일단 여러분은 임진왜란 의병.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다시 호란 때 의병. 그 다음에 한말의 의병.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 하나씩 낸 거죠. 자, 일단은 을사조약 때 을사의병. 자, 신돌서 같은 평민의병장도 나온다. 이 을사의병 중에 최익현도 있었다. 자, 민종식도 있었다. 그 다음에 다시 군대해산 이후 1907년 군대해산되고 정미의병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정미의병 이후에 자, 1907년 마지막에 뭐였어요? 13도 창의군 결성되고 이들이 1908년 2월에 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었잖아요. 자, 의병도 순서 기억하라. 그 다음에 자, 정몽수 이립은 병자 호란 때가 아니라 바로 자, 1차 호란, 정묘 호란 때 의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임진왜란 때 자, 특히 의병, 전직관리, 그다음에 살인들 또는 자, 유생들. 자, 그 다음에 자, 승려들이 이끈 자, 의병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큰 틀을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우리 역사의 기본을 물어보는 문제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또한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시기별로 그런 과제를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여러분이 다 그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는 임진왜란 순서와 함께 여러분 의병들, 뭐 각제우, 뭐 이런 또 뭐 사명대사 이런 의병장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호란 때, 1차 호란 때 특히 정봉수 일입.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여기 한말에 강조했던 자,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리고 마지막 서울 진공작전. 이렇게 시기별 특징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자, 다시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역사의 전체적 흐름.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한 번은 낼 만한 문제였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되게 흡족한 문제, 역사 선생으로 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식을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는 거 되게 여러분 좀 흡족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8번 통감부시기. 자, 통감부시기라 뭐냐? 그래서 또 여러분 이렇게 뭐 이런 여기 토지가옥 증명규칙 일단 알아야 될 지식을 놓지만 이런 거 몰라도 이게 바로 기본 개념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지금 올해 국가직 9급도 그랬고요. 지금 국가직 7급도 그렇고 지금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을 좀 당황스럽게 하려고 좀 낯선 선지들 집어넣지만 자, 이런 거 몰라도 알 수 있는 문제죠. 자, 통감부란 1905년 을사조약 계기로 통감부 설치가 이루어졌고, 자, 통감부가 그래서 1906년에 이제 드디어 설치되게 되는 거잖아요. 을사조약 안에서 통감부에 대한 얘기가 자, 깔려 있고, 그래서 이제 1906년에 통감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화폐 정의 사업, 이게 메가다의 화폐 개혁인데, 메가다의 화폐 개혁은 몇 년이었다? 1905년이었다. 통감부가 드디어 여러분 자, 있기 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 이 메가다의 화폐 개혁은 늘 러일 전쟁 당시 1905년 메가다의 화폐 개혁 기억하시고, 자, 메가다의 러일 전쟁, 자, 메가다의 화폐 개혁 이후 러일 전쟁 끝나고 이제 을사조약을 맺고 을사조약 안에 통감부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 1906년에 드디어 이 땅에 통감부가 설치되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만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통감부 시기에 자, 과거에 대한제국이 갖고 있었던 자, 내장원, 대한제국의 국내부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 전매권, 자, 역둔토, 자, 이런 수입을 자, 통감부가 그대로 자기네가 국고로 귀속시켰고요. 그 다음에 동양 척식회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이거 1908년이었고, 그 다음 토지가옥 증명 규칙은 사실은 몰라도 돼요. 이거는 물론 여러분 한번 선지로 공무원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자, 이 연도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뭐 나왔으니 해설도 해드렸지만 자, 이 토지가옥 이거는 통감부 시기 1906년에 만들어진 거. 그래서 굵직한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면서 확실한 연도를 꼭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된다. 자, 이 문제 우리가 앞으로 또 교훈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자, 국가직 패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자, 정확한 연도를 알고 있는지 그런 걸 디테일하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몇 달, 뭐 그럼 이제 그 뭐 몇 달 차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굵직한 사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전후 사건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게 자 국가직의 패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또 지방직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자 문제 내는 데는 동일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자 이 사로, 사실 여러분이 이 사료는 한국사 검정에 나왔던 사료예요. 근데 한국사 검정이 지금 49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 풀다가 여러분 지쳐버려요. 여러분이 국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 사료 몰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키워드 갖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 그 길로 함께 안공군의 집에 가서 선서식을 하고, 자 폭탄 2개와 폭탄과 그 다음에 300원을 주면서 선생은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 이 돈을 아끼지 말고 동경에 가기 전까지 다 쓰시오. 뭔가 동경에, 그래서 도착하여 전벌을 치면 다시 돈을 보내드리리다 라고 했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관을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 내 얼굴에 자연 슬픈 기색이 있었던지 그가 나를 위로하면서 저는 영원한 쾌락을 누리고자 이 길을 떠나는 것이니 서로 기쁜 얼굴로 사진을 찍으십시오 라고 했다. 나 역시 미소를 짓고 사진 찍었다. 제가 여러분 이 PPT 준비하면서 자 김구 선생과 이봉창이 마지막 찍었던 그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그걸 못 갖고 왔습니다. 이건 여러분 영화 암살에서 나왔던 거잖아요. 어쨌든 자 마지막 이 김구 선생과 자 이봉창의 만남. 그래서 이봉창이 동경에서 바로 뭐였어요? 자 바로 여기 자 한인애국단이었던 이봉창은 동경에 가서 일본 국왕을 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면서 자 여기 상하이 홍코공원, 이건 이제 동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동경. 이거는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이거는 자 한인애국단 다룬 윤봉길 의사의 자 활동이고, 만주에서 의열당, 지금 이거 동경이잖아요. 만주 의열당은 바로 무슨 김원봉, 윤세주 이들이 조직했고요. 그 다음에 만주 하얼빈, 이건 안중근 의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동네가 다 나오고 있네. 이건 동경인데. 그래서 이것만 갖고도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검정 문제 패턴이 그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굵직하게 정확히 알아야 돼. 우리 역사 한인애국당 이봉창 윤봉길 1932년에 이 활동을 우리가 정말 꼭 알아야 될, 시험과 관계없이 알아야 될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내고 어쨌든 자 한인애국단이었다. 이봉창 자 윤봉길, 자 이 문제는 이봉창의 자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 여기서 어쨌든 이거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분을 얘기했지만 이 사로 몰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로를 몰라도 키워드 갖고 문제 풀 수 있는,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자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대한제국 시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 다 자료에 나타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 뭐예요? 지게잖아요. 지게. 대한제국은 기존의 자 조선의 양전 사업을 새롭게 하면서 지게를 발급했죠.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 근대적 토지 소유권 문서. 이 지게 발급은 공무원 시험에 자 자주 나왔던 여러분 주제였잖아요. 그래서 지게 발급과 함께 물어봤던 문제인데, 자 일단 양지함은 지게함은 정말 중요하고 공무원 기출 문제 이거 연도 맞히는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연도를 몰라도 대한제국의 지게 발급만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 자 제일 먼저 양지아문을 두고 여기서 양전 사업을 합니다. 또는 양전 사업, 다른 말로 토지를 조사했다. 자 토지 조사 사업 했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지게 아문을 발급하고 여기서 지게라는 자 바로 근대적 토지 소유 문서를 자 또 여기서 발급했잖아요. 근데 자 대한제국의 모든 개혁은 바로 러일 전쟁 발발과 동시에 일본의 한일의정서, 1차 한일협약, 자 일본이 이제 자 우리나라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중단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대한제국의 근대적 개혁은 러일 전쟁 이후에 이제 뭐요? 국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과정 보시고요. 이 말 조선 토지의 지적도, 토지의장 낯설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였다?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실시했던 토지 조사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물어봤던 1번, 3번, 4번 이것도 자 잘내 문제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자 2번이 됐고요. 자 조사도, 자 여기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 조사도가 아니라 지적도, 토지대장 이런 것들은 특히 이 지적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조사하겠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었죠. 그게 바로 일제 토지 조사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 세종대왕. 이거는 작년 또 국가직 7급에서 똑같이 이런 패턴으로 마치 자, 연극 극본처럼 만들어서 언제? 바로 정조 관련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자, 창덕궁 안에 귀장가기가 나와서 바로 그렇게 문제를 자, 유치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또 이거는 다시 자, 어전 회의가 나오면서 쭉 보시면 바로 너무나 잘 나오는 바로 여러 도의 감사에게 명하여 고을에 나이 많은 농부에게 물어 자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 자 농서잖아요. 이게 바로 세종이 직접 나이 많은 농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우리 실정에 만든 최초의 농서 농사직설 얘기. 그래서 결국 세종대왕 물어보는 문제. 이건 뭐 자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아니었고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좀 지문이 길어서 여러분이 빨리 읽는 게 중요했었죠. 자, 어쨌든, 자, 대보단, 이거는, 자, 조선 후기 숙종댁이고, 구리로 만든 개미자, 자, 이거는 조선 전기 태종의 얘기고, 그 다음, 여민락, 백성을 위한 음악, 그리고 정간보, 이거는 세종의 업적이고, 자, 기후약조를 맺어서 일본과 무역을 허용했던 거, 이거는 광해군 때 기후약조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냥 기본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것도 늘,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죠. 자 이제 12번 문제 볼까요? 자 이 문제 세금 문제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개념을 시기별로 물어봤던 문제. 자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대동포 실시. 자 1608년 자 광해군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자 종래 일반 백성에게 거두었던 군포를 양반에게도 여러분 양반에게도 군포 거두었다. 이거는 자 19세기 흥선대원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전세를 고정시 영정법 이거 뭐야 17세기 인조 때 얘기죠. 여러분 광해군 다음에 인조 반정 그래서 인조 그러면 시기가 딱 보이고요. 그 다음 신해 통공으로 유기전을 제한 시전의 급락조건 폐지 이거는 정조고 굳이 연도를 외우지 않아도 굵직한 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자 광해군 그 다음에 다시 인조 그리고 정조 그리고 고종 때 그의 아버지 흥선대군의 호포제 또는 동포제 그래서 시기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자 난이도는 뭐 그렇게 뭐 중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3번 자 임수밀란 문제인데요. 이것도 여러분 진짜 잘 나오는 사료였잖아요. 자 항상 자 홍경래난과 홍경래를 중심으로 홍경래난과 임수밀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임수밀란 자 임수밀란인지 알게 하는 키워드는 뭐였어요? 네, 진주민이죠. 임수밀란의 출발은 진주에서 시작한다. 진주밀란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가잖아요. 자 1862년 자 임수밀란 그러면 자 임수밀란을 계기로 정말 중요한 건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자 자 이 시기에 철종을 중심으로 조정에서는 어떻게 했다? 예,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이 밀란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세금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삼정을 바로잡는 기구 두 개 써. 바로 삼정이정청 설치. 그래서 답은 자 4번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딱 나오고 뭐 1필지에 2필지에 난 몰라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뭐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거 없고요. 어쨌든 자 신유박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자 19세기 초 순조 초기에 일어났던 자 우리가 천주교 박해였고요. 뭐 크게 얘기할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이필제 어쨌든 이필제는 여러분 바로 이 국가직 7급 시험 2주 전에 있었던 바로 경찰 2차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이기도 했었는데 답은 물론 이필제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필제는 이필제 자체가 동학 여러분 자 동학의 자 그 동학의 교도였었고요. 그래서 자 이필제 나는 언제 흥선대원군 집권식에 있었다는 거 1871년 자 동학이 1860년에 발생했잖아요. 동학이 발생했고 그리고 자 이 동학의 교도였던 이필제가 흥선대원군 집권식에 이 난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전봉준 이거는 바로 뭐예요? 이거는 1894년 동학 농민운동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늘 나오는 자 기본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중하의 문제죠. 이것도 자 이제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건 얘기하고 이 사이의 사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 가장 기본 문제.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자, 공격하여 동북지방의 여러 지역을 점령하고 후성을 쌓았어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은 고려 12세기 항상 숙종, 예종, 자, 인종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숙종, 예종 때 우리가 기억할 게 윤관이었습니다. 윤관은 숙종 때 별부만 두었고 예종 때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쌓았다가 곧 여진한테 돌려주는 어쨌든 이거는 예종 때 사건이죠. 그 다음에 자, 최충원입니다. 뭐 그러면 최충원은 왕을 5번 바꿨으니까 기억할 거 없고 그냥 이거 자 13세기 무신 집권기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무신 최충원. 자, 그러면 강화도 천도. 자, 당연히 자 1232년 이건 최후 때잖아요. 자, 최씨 무신 정권 4대 걸쳐 이루어지는데 최충원 다음이 최후라는 건 뭐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넘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 이거 언제였습니까? 이거는 인종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우리가 특히 인종 때 1126년에 이자겸의 난, 1135년 묘청의 난, 1145년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거는 자 인종 때 꼭 알아야 될 사건이었고 그래서 답은 그냥 무난하게 자 이거 묘청 자 이자겸의 난이나 자 묘청의 난 다 인종 때 있었으니 쉽게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강감찬은 이건 그 앞에 얘기잖아요. 거란하고 싸움 이거는 자 우리가 현종 때 사건이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 난이도 하나도 어렵지 않았고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자 여운형 현대사 여운형 자 이것도 자 여운형과 관계돼서 이것도 좀 자 공무원 시험에 좀 나오는 사료죠. 이게 자 뭐였습니까? 해방 직전에 자 지금 자 이 해방 직전과 해방과 동시에 그 과도기의 사건인데 어쨌든 자 일본이 이제 패망했습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죠. 그럴 때 조선 총독부 엔도가 자 이제 이 여운형을 찾아와서 지금 자 일본인들이 자 무사하게 이 한반도에서 나갈 수 있게끔 도와달라. 그러자 여운형은 5가지 조건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특히 뭐였어요?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여운형 인물사인데 우리가 늘 자 여운형의 굵직한 거 몰라도 알아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운형의 암살. 자 1947년 바로 극우 세력에 의해서 암살당하는 이거. 그럼 당연히 여운형은 어디에 개입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또는 이게 48년 4월에 있었던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 자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잖아요. 이미 47년에 자 그는 암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러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답은 쉽게 나올 수 있었고요. 당연 여운형 자 1943년 건국동맹 만들었고 일제 패망과 자 해방 광복에 대비했고요. 그 다음에 자 또한 자 해방된 공간에서 김규식과 함께 좌우합작위원회를 조직했잖아요. 그리고 자 민족 역량의 총집결을 강요하는 조선인민당 여러분이 이것까지 당은 몰라도 삼각형 하셔야 되죠. 굳이 이것까지 몰라도 우리는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운형 암살은 되게 중요한 자 사건이란 말이에요. 47년. 그래서 인물사 여운형도 우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주제였고요. 특히 이 사료도 새로운 사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도 좀 잘내 문제였죠.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철도 여러분 이 사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우리는 키워드 갖고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눈이 강조했고요. 자 늘 출처부터 봐라. 황성신문에서 1901년 기사예요. 그러면 결국은 자 이 철도 몰라도 1901년 뭔가 자 사건이잖아요. 그 이후 사건. 자 군영철도 명목으로 개통됐어. 부설위에서 한성전기회사가 지금 한성전기회사는 전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전기로 달리는 차. 그래서 기차하고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을 그 철도를 넣기 위해서는 자 이런 토지들 거기 있던 집들 강압적으로 수용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자 일본은 이 철도 부설에 따른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 자 그러려고 군사적 위협도 가했다. 어쨌든 자 거부하면 사람들 죽이고 이랬다는 거죠. 철도 얘기예요. 이건 전차 얘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문제 볼 때 좀 당황스러웠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자 해설지도 이미 올려드렸지만 자 우리가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설립됐고
이 한성전기회사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전차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차 개통, 언제? 1899년에 전차 개통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1901년 기점, 이거 전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 몰라도 이런 문제, 지금 뭐냐면 올해 국가직 9급, 국가직 7급은 출제자가 이런 패턴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굵직한 중요한 사건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사건만 알고 있으면 그 뒤에 연도는 잘 여러분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자, 그 종점이 되는 초량 등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개할 것이 없으나 중간 장시나 향촌의 참에서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그 부지로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본인의 식민 계략이니 또한 본 철도잖아요. 철도와 전차, 전기로 달린 차 완전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철도 선로가 완성되면 물산을 제조하고 정치상 사업이 진보하여 얼마가 확장되는 데 면이 있겠지만 일본의 식민지 욕심은 이 때문에 더욱더 절실해질 것이다. 일본의 지금 우리가 뭐였어요? 철도. 이 철도 문제였고요. 특히 이거는 초량. 종점이 초량이다. 여러분 초량까지 여러분 힘들겠지만 이게 바로 부산 초량. 그래서 경부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경부선은 러일 전쟁 때 러일 전쟁을 위해서 그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군영철도. 그 다음에 당연히 온갖 이권을 철도로 따른 이권을 획득하고자 유럽을 가했던 거 뻔한 얘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할 것은 지금 이번 분이 여러분 얘기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특히 경부선, 경의선을 러일 전쟁을 위해서 얘네가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거였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번 문제. 저희도 이 문제 보고 뭐야 이 문제 무슨 얘기야. 지금 공을 들인 거예요. 엄청 문제를 공을 들였다고요. 그래서 좀 좋은 문제죠. 그러나 시험은 이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한두 개가 있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그동안 훈련했잖아요. 기본 개념 갖고 푼다. 기본 개념 갖고. 뭔가 백제문화재현 행사에 따른 관복 복세. 우리가 강조했던 거. 관복은 무조건 세 가지만 눈에 외워라. 백제관복, 그 다음에 신라관복, 그 다음에 고려 광종 때 관복. 이거만 외우면 다 해결된다. 백제는 관복 세 가지 뭐예요? 자세, 비세, 청세. 그 다음에 신라는 자세, 비세, 청세. 그리고 맨 밑에 하급 공무원들 입었던 게 바로 뭐다? 황새. 이 황새, 그 황금색 아니다. 이거는 누리끼리 한 똥색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 광주 때는 단, 비, 녹. 그래서 요것만 꼭 기억하라. 근데 백제래. 그러면 백제는 자비청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분 정말 공을 들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논란이야. 뭔가 잘못 해석해서 잘못한 거죠. 여기 그림의 왼쪽부터 일품 좌평은 황색을. 있을 수 없죠. 여기서부터 백제는 황색 옷을 입지 않았단 말이에요. 다시 이품 달솔은 자색을. 그 다음에 칠품 장덕은 비색을. 그 다음에 청색을. 여러분 백제는 자비청. 자색, 자주색. 이 비색은 붉은색. 그 다음에 청색은 가면 청색, 푸른색.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황색이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어떤 소감, 피드백을 주시면서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기본 개념, 백제는 자비청이었지, 신라는 자비청황이었지. 그것만 하니까 쉽게 풀 수 있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거죠. 기본 개념을 정확히 잡아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요 기본에서 충실하시라는 그런 충실할 거를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도 문화재 거립시키. 이왕 때 볼 수 없었던 조형물. 이왕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대리석으로 만든 답이 먼저 나왔네요.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 원래는 경천사에 있었어. 여러분 경천사의 대리석,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잖아요. 이거 왕 몰라도 돼. 고려 후기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미 답은 고려 후기 때 볼 수 없는 거 뭐예요? 조선사 만든 거겠지. 조선 세조 때 만든 거 뭐예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쌍둥이탑, 원각사지 또는 원각사 10층 석탑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하면 당연히 고려 후기에
불국사에 먼저 탑도 있어서 볼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보잖아요. 2020년 자 경주 가서 불국사 가시면 그 옛날 자 신라 때 만들었던 다보탑 보는 거고, 그다음 법정사 지각국사 현묘탑도 볼 수 있고, 지금도 볼 수 있는데 뭐. 자 그다음에 관쪽사 석조 미륵보사 입상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이거 자 고려 전기 거, 자 고려 중기 거, 자 통일신라 거 누적돼서 왔으니까 이거는 조선 거고. 그래서 당연히 고려 후기에 볼 수 없는 게 뭘까? 그래서 답은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 충무강 몰라도 돼요. 그래서 왜 충무강 안 알려주셨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축한 걸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죠. 자 19번. 자 이번 시험의 특징은 지문들이 다 여러분 처음 봤다는 거죠. 이건 앞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무슨 조치훈의 화동시설의 추억까지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더욱 이럴 때 기본 개념에 주력하라. 자, 우리가 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문화정치로 가면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나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은 언제였다? 1940년. 이건 꼭 알아야 될 연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뭔가 모르지만 그의 이미 나의 앞에는 한 발자국 내에 디딜 땅조차 없었다. 그때 자 그 때문에 사회로 나서 나의 첫 발길은 오대산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자 앞에는 올해 전에는 비포 전에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두 신문의 폐간을 보았으면 자 올해는 뭐예요? 1941년이잖아요. 그래서 1941년 나와서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자 194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 독립당을 다시 창당했고 1941년에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41년에 볼 수 있는 것은 답은 2번이잖아요. 그러면 이 출제자는 자 올해 국가직 9급에서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전체 피드백 말씀드렸지만 자 뭐였습니까? 대일선전 포고문 얘기하고 이거 이후 사건이 뭐냐? 그래서 1941년 이후 사건과 그 앞의 사건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결국은 계속 이런 패턴일 거라는 거죠. 이것도 되게 공을 들였어요. 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봐야 된다는 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여러분 되게 공을 들인 문제였고요. 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계되어서 자 물어봤던 문제. 자,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는 20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자 지금 사료가 좀 낯설어요. 이 첫 번째 사료는. 근데 이 두 번째 사료는 기출문제인데 이 사료 몰라도 우리가 사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유엔 한국위원단이 총선거 감시와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그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통제 및 사법권을 보유한 자 합법정부가 드디어 수립되었어. 자, 1948년 유엔 한국위원단에 의해서 우리가 50 총선거했고 그래서 자 드디어 국회의원 뽑았고 7월에 헌법을 제정했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그해 12월에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우리는 정부로 인정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자 바로 1948년 12월 자 유엔에서의 자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 이건 다시 아시죠? 자 뭐요? 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군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자 파괴를 조성한다고 단정했다. 자 1950년 자 6.25 터지고 바로 그 다음 날 유엔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고 바로 북한의 자 무력 공격 이거를 인정하면서 자 유엔이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자 48년 12월과 자 50년 6월 뭐 26일까지 몰라야 되지만 6.25 발발 이후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자, 여러분, 요게 조금 여러분, 요거 때문에, 요 가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조금 헷갈렸던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 뭐 100점이 아니라 90점 이상이면 좀 약간 여러분 컷이 높았던 직렬은 다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만점 방정 문제, 자,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좀 틀려도 되는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자, 우리가 또 그 다음 시험에서는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였죠. 되게 잘 낸 문제예요. 자, 재헌헌법, 자, 48년 7월이었고 그 다음에 남조선 과도 입법원은 연도 몰라야 돼요. 언제였습니까? 미군정기였고 그 다음에 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한 미군정기에 귀속재산 처리를 하죠. 근데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1949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호학사 2020년 기본서 보시면 자 올해 특히 미군정 기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 기간에 미군정의 규석 처리 과정이 나오면서 제가 거기에 사료를 넣어드렸어요. 이거 자 규석재산 처리법은 48년이 아니라 1949년 12월에 제정됐다. 그래서 요거는 자 결국은 정부가 수립되고 이스만 정부에서 드디어 법으로 간다. 미군정기에 하려고 했지만 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냥 형식에 불과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그 사료를 거기다 집어넣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으셨길 좀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규석재산 처리법 이거는 이스만 정부에서 49년 12월에 제정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일본인 토지의 분별을 위한 중앙토지행정처 이것도 몰라야 돼요. 우리가 또 뭐냐면 미군정 시기에 미군정이 일본이 놔두간 자 토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로 신항공사를 두고 여기서 일본이 놔두간 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항공사에서는 자 토지개혁을 하지 않는다. 농지개혁하지 않는다. 단지 일본이 놔두간 토지에 대한 관리만 하게 되면서 여기는 소작로를 3분의 1로 줄이는 그 작업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좀 이따가 신항공사가 이걸로 바뀌잖아요. 이걸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만 정부 수립되고 자 이제 1949년에 농지개혁법을 여러분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만 정부의 농지개혁법 물어볼 때 신항공사 또는 중앙토지행정처가 함정으로 들어가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올해 9급 국가직에서 이 미군정기 여러분 사건 물어봤던 문제가 되게 난도 있는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 그 시기 지금 해방 공간 특히 미군정기 그리고 정부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그 과도기 과정을 여러분 다음번 시험에서 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해 자 국가직 7급의 마지막 한국사 해설 강의를 여러분 마치게 됐습니다. 7급 분들 특히 이제 국가직만 준비하시는 또 7급 분들이 계시죠. 자 지금 어떻게 좋은 결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 시험도 또 있을 거니까 여러분 자 이제 내년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국사 검정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사 검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길게 지금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 한국사처럼 그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기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자 모르는 사로 나와도 키워드 갖고 풀 수가 있어요. 바로 이번 7급은 그걸 보여줬네요. 그거를 그래서 기존 공무원 시험과 한국사 검정의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또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방직 7급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하실 거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거 국가직 7급 준비했던 그대로 한 번 더 마무리하시면서 근인대사 특히 현대사 파트에 여러분 그런 주요 연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잡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런 패턴이 또 자 지방직 7급에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직 자 7급보다 지방직 7급의 문제 수준이 좀 높습니다.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엽적이지 않으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즉 올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자 경찰 2차처럼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자 10월 9일 한글날 여러분 지금 라이브로 여러분에게 자 지방직 7급 5년간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 최종 정리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또 여러분이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자 여기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